연극은 시대 이야기를 담는 그릇이 돼주곤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일을 재현해주기도 하고요. 이런 연극의 특성이 공공극단이라는 정체성과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될까요? 오랜 시간 작품성을 인정받아온 연출가이자 서울시 극단의 신임 단장 이준우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11월에 서울시 극단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어떠십니까? 네, 지금 아직은 이제 배우느라고 정신이 좀 없는데요. 네. 처음에 올 때 이제 기사에 85년생 이준우 이런 식으로 이제 타이틀이 네. 하도 많이 나가서 이제 본의 아니게 나이가 이렇게 공개되게 됐는데 나이를 이렇게 막 의식하고 산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극단에 오게 되면서 사람들이 젊고 새로운 활력들을 좀 기대하고 있구나 이런 시선도 느꼈고 그만큼 좀 책임감을 좀 막중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젊은 나이면 괜찮을 텐데 하필 또 최연소라 이슈가 더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시 극단장에 올라간 사람 중에 최연소라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국공립단체장 네. 분들 중에서는 제일 막내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나이 많은 분들과 회의하실 때 네. 막 내가 장인데 이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저 뭐 그 다른 단체장님들께서도 예. 잘 배려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가지고 되게 좀 서슴 없이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습니까?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그래요. 서울시 극단은 어떤 곳인가요? 네, 서울시극단은 97년도에 이제 창단했고요. 내년이면 30주년이에요. 오호. 예, 그래서 내년 30주년이라 좀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은데 서울시극단은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공공성하고 그리고 대중성을 함께 지향하면서 그러한 작품들을 좀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고전부터 동시대를 담은 어떤 창작극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 즐길 수 있는 어린이극부터 또 온 가족이 함께 보는 가족극 등 이런 다양한 공연들을 이제 올려왔어요. 그리고 연극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시민연극 교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아하. 예, 신진 예술가들이나 또 다양한 예술가들도 함께 시극단에서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만 쭉 들어보니까 돈 버는 조직은 아니겠는데요? 그죠? 물론 그것도 고려를 하지 않는 건 아닌데요. 네. 어쨌든 저희 많은 관객들을 또 모객을 해야 되고 또 많이 찾아주셨으면 해서 돈보다 오히려 좋은 작품들을 올리는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연출가 출신이셔서 그런지 이 올라가는 작품들도 직접 연출하실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는 못 하실 것 같고. 예, 다는 못하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네. 하나씩 해서 두 작품을 올해 올리게 됩니다. 어떤 걸요? 이제 이번 달 말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는 빅마더라는 연극 공연을 올려요. 세종 M시어터에서 올리는데요. 프랑스 작가 멜로디 브레이의 작품이고 제가 연출해서 올립니다.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역시 세종 M시어터에서 강은구 작가와 함께 아파트라는 제목의 작품을 올립니다. 두 작품 다 공연 기간이 그래도 꽤 긴 편이네요. 네,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주 정도를 네. 공연하는데요. 오. 네. 그래요.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 빅마더 같은 경우에 이제 공연 홍보 영상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나레이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빅마더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사는지 다 알고 있다. 로그인할 때 남기는 데이터는 곧 우리의 의견이다. 네. 맞는 말인데요. 네. 이걸 누가 아는 게 무서워요. 그렇죠. 네. 그 보통 빅브라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소설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예, 네. 어떤 하나의 절대적인 감시 기구나 어떤 독재자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통제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목이 빅마더예요. 저희는 빅마더 하면 큰엄마, 네. 약간 좀 편안하고 푸근한 느낌이 있잖아요. 형태는 다른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우리의 어떤 개인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정보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들을 좀 꼬집는 작품입니다. 근데 진짜 이거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검색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다니거나 뭐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면 그게 갑자기 쇼핑 목록 이런 데 떠요. 네. 광고 같은 걸로. 네, 맞아요. 유튜브만 봐더라도 우리가 네. 어떤 걸
클릭하는 순간 그 비슷한 맥락의 영상들이 또 뜨잖아요. 알고리즘들이. 아니 그건 클릭이라도 했다 치지 클릭도 안 했는데 난 친구랑 얘기한 건데 네. 뜨더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이 또 재밌는 게요. 이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는데 그래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사건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SNS나 이런 우리가 앱에서 가입을 하면은 어떤 성격 테스트 앱 같은 걸 가입했을 때 그 가입한 사람들의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가입한 사람의 친구 목록들, 통화 목록들과 관련된 정보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성격 분석을 해가지고 그들이 어떤 성향인지 뭐 어떤 걸 두려워하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공약집을 만든 사례가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브렉시트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어떤 곳에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쪽에 그 기관들이 개입을 했다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넷플릭스에도 거대한 해킹이라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가 올라가 있는데 그러한 사건을 작가가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빅마더라는 제목의 공연을 썼습니다. 아 이게 다른 나라에선 이미 무대에 올라갔습니까? 예, 프랑스에서는 이게 23년도에 쓰여진 작품인데요.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공연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자, 바로 이 작품 서울시 극단의 연극 빅마더 관람권을 저희가 선물로 드립니다. 3월 30일 그러니까 올라가는 날이죠. 처음 올라가는 날.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관람 가능하고요. 성함 기재하셔서 샵 0302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3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선정된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 빅마더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 시대에 가장 문제점이기도 하고 이 권력을 잡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속속들이 까발려지는 건 두렵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투명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의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만큼 한편으로는 또 불투명하게 그것들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에 대해서 이제 가짜 뉴스라든지 뭐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AI라든지 혹은 딥페이크라든지 이러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 작품을 선정할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알고리즘이나 데이터의 세계가 저 연출님께 계속 그런 것만 보여줘서 빅마더 해, 빅마더 해, 빅마더 해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러한 미디어 환경과 너무나 밀접하게 살고 있잖아요. 예,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같고 저기 출연하셨던 디굴이라는 그 네. 유튜브 있잖아요. 네네네. 제가 좀 즐겨봤는데 아, 그 그렇습니까? 이유가 제가 UFO나 이런 우주 관련된 이야기들 좀 흥미있어했는데 오. 어느샌가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계속 뜨더라고요. 예. 그래서 많이 찾아봤었는데 이러한 것도 좀 한몫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UFO 너무 이런 거. 너무 좋아. 예, 거의 전문가 아니십니까 혹시? 그래요. 이 작품을 선택할 때 그러면 어떤 그 사회적인 메시지 이런 게 중점적인 거고 어떤 대중성이나 무슨 뭐 작품성은 당연히 생각했겠구나. 대중성인 어떤 경제적인 측면은 좀 덜 고려한 건가요? 제가 시극단에 오면서 네.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제 개인적인 연출 작업이 아니라 이제 시극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제작할 때 네. 공공성 그리고 동시대성도 중요한 만큼 대중성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는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 아,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이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복잡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좀 철학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우선적으로는 사람들이 재밌게 봐야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마침 복잡하지 않고 좀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복잡하지 않고 유치하지 않게 한편은 그러면서 좀 재미있게 쉽게 이렇게 좀 풀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를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여쭤보자면 네. 정치적 이슈가 되길 바라십니까? 안 되길 바라십니까? 정치적 이슈를 굳이 이끌어내려고 작품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게 이제 선거 바로 앞 시기에 아, 그러네요. 공연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거를 정치적 이슈로 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라든지 혹은 우리가 너무 편안함이라는 이 시스템에 순응해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각의 방향이 유도돼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양극화되고 단절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무서움을 좀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이나 나와 비슷한 의견이 아닌 생각을 들을 일이 없죠. 그렇죠. 알고리즘의 무서움 사실 그런 거이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 왜 그 연극 쪽은 특히나 좀 뭐라 그럴까? 좀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그 정치 제도나 사회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고발 의식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별로 근데 이런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군요. 특별하게 정치적 이슈를 건드린다라기보다는 이 드라마 자체도 이미 이제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있어요. 이 극 내용에서? 예. 네. 대통령의 어떤 스캔들 문제가 터지면서 네네.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드라마 자체가 이미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거기에 더 신경을 쓴다기보다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이 미디어 환경과 이러한 정보 권력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의 방향을 유도하고 이끌어 나가는지, 그 지점에 대해서 좀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이 연극 빅마더를 보러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그분들에게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 빅마더 볼만합니다. 이런 어떤 감상하기 위한 네. 팁이나 생각할 네. 거리나 좀 주신다면요? 지금 너무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검색한 기록들, 저희가 네. 그리고 검색하지도 않았던 상품들이 저희한테 이제 나오는 경험들, 그리고 제가 좋아요라고 누른 기억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딘가에 나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도 있는 설계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시에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세상이 유토피아일까 아니면 완벽하게 설계된 디스토피아일까, 이런 질문들도 좀 미리 던져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믿는 정의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나를 통제한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나를 통제하면 나는 통제가 당하는지도 모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에 이끌리다 보면은 내가 원해서 눌렀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해서 가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영상들은 또 누군가의 또 전혀 다른 영상들이 또 보여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나중에 어떤 얘기들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사실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또 대화가 단절되고 점점 서로가 보고 싶고 원하는 것만 보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 같아요. 3033님이 단장님, 많은 관객에게 열심히 잘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많은 관객에게 잘하는 비결이요. 저도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자는 그렇게 왔습니다. 열심히 잘하는 비결. 관객들에게 잘하십니까? 관객들에게 어떻게 잘하죠? 오히려 어떻게 잘하시나요?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시면 감사하죠. 제가 관객분들에게 예. 잘 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거, 인 것 같고요. 단장님은 관객들에게 잘할 생각이 없다. 아니죠. 잘해야죠. 별로 난 그런 생각 안 하고 있다. 아닙니다. 좋은 공연을 예.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제 예. 몫인 것 같고요. 네. 그 질문이 어쩌면은 어떻게 하면 제 일을 열심히 한다? 뭐 일을 어떻게 하면 이런 공연도 하고 단장 일도 하고 이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냐, 이런 질문도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 제가 체력이 좀 많이 약한 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주어진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공연 한 편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좋은 자리에 또 좋은 기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피곤하더라도 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영님이 연출하시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각본은 직접 고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회의를 거쳐 선정하는 건가요? 두 가지 다 있는데요. 때로는 제가 좋은 작품들을 선정해서 가져오기도 하고요. 평소에도 이제 소설이라든지 희곡을 좀 많이 살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담당 부서에서 좋은 희곡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과정들은 비슷한데요. 연극 이제 하시는 분들이 비슷한데, 대본을 고르면은 이제 1차적으로 이 대본을 어떠한 극장에서 어떠한 프로덕션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제 프로덕션을 꾸려가지고 캐스팅을 하고 또 대본을 같이 읽어보고
또 그러면서 이제 대본에 대한 분석 테이블 작업들을 한 2-3주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배우분들과 함께 이제 장면들을 움직여 보면서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고 마지막에 리허설을 하고 이제 공연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 생각할 게 굉장히 많다는 느낌입니다. 이 연출이라는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모든 걸 다 관여하고 생각하고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럼 잠시 이야기 듣고 계속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잠시 노래 듣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올라프 아르날스입니다. Near Light. Near Light, 올라프 아르날스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음성은 아니죠. 연출. 제가 오늘 노래 가지고 계속 실수를 하네요. 네, 올라프 아르날스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Near Light 함께 들으셨고요. 자, 오늘은 서울시 극단장 이준우님과 함께하고 계시고 유튜브에서 한석준의 문화시대 검색하시면 지금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7426님이 알고리즘의 세계는 진짜 무서워요. 한 가지 검색만 했을 뿐인데 계속 광고 글이 뜨는 걸 보면 통제와 감시 속에 사는구나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히비스님은 어떤 극단장이 오시느냐에 따라서 극단의 분위기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좋았는데 올해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빅마더 예매해두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9195님은 오랜만에 봄맞이 청소하며 방송 듣습니다. 봄 오는 냄새도 소리도 느껴지는 오전이에요. 생일인 짝꿍과 빅마더 공연 보러 가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서울시 극단의 연극 빅마더 관람권 선물로 드립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권력을 포착한 작품이고요. 3월 30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관람 가능합니다. 성함과 함께 샵 030에 문자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3분 선정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자, 그러게요. 진짜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한 가지만 검색했는데 계속 광고를 뜬다든지 뭐 관련된 거 나온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단장님께서는 연출가로서도 많은 작품을 하셨습니다. 뭐 원칙도 있었고요. 붉은 낙엽, 왕석의 이야기 이런 작품들에서 연출력을 인정받아 오셨고 또 그런 동안에 진짜 많은 작품을 해오셨어요. 네. 근데 대학교 다니실 때는 또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요. 네. 할아버님께서 옛날에 충무로에 스카라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네, 스카라 극장에 할아버지께서 30년 동안 이제 외화 수입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영화 얘기도 듣고 할아버지가 영화를 너무 좋아하셔서 6.25 전쟁 피난길에도 사람들 붙잡고 영화를 하자고 외칠 정도로 영화를 와. 엄청 사랑하신 분이셨어요. 네네. 그래서 할아버님과 함께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영화를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물론 지금도 좋아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영화를 하려고 했었죠. 네. 어떤 영화요? 저는 드라마 이제 스릴러 이제 이런 쪽 범죄 스릴러 이런 쪽을 좀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소설도 그런 쪽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졸업 작품이 이제 단편 영화를 찍기도 했었어요. 네. 필름으로. 그리고 이제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영화사 인턴을 하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 비슷한 시기에 국립극단이 이제 서계동에 생기면서 조연출 인턴을 국립극단에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방향을 돌리게 됐죠. 이쪽으로 합격했나요? 사실 영화사 인턴도 합격을 하긴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영화 감독을 하려면 배우를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국립극단에 조연출을 하면 배우분들과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어허. 그래서 이제 조연출 인턴을 선택하게 됐죠. 그럼 나중에 언젠가 영화 하긴 하겠군요. 기회가 된다면 네. 네, 꼭 하고 싶어요. 양쪽을 다 하시겠네요. 하긴 뭐 둘 다 어떤 영상이든 무대든 표현하는 거는 똑같으니까요. 네.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 연극에 이제 국립극단의 조연출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뭔가 내가 꿈꾸던 세계랑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어색하진 않았나요?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했는데 네. 그래도 좀 재밌었던 거는 제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 나누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항상 연극 연습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뒤풀이 자리나 이런 어떤 한잔 하고 혹은 저녁을 먹거나 이러면서 배우분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시간만 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때는 회식이 싫은데. 너무 네. 즐거웠어요. 그 그러셨습니까? 시간들이. 네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말 마음이 딱 맞는 배우나 혹은 내 인생의 멘토 같은 배우나 만나기도 하잖아요. 네네. 누가 맞습니다. 그랬나요? 그때는 제가 그때 뵀었던 분들 중에 이제 멘토, 저희 음. 선생님이라고 했을 때는 이전에 그 서울시극단의 단장으로 계셨던 김강보 연출님을 음. 그 조연출하면서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 저희의 멘토 선생님이셨던 강양원 연출님도 그 당시에 이제 계셨었고요. 선생님들을 좀 뵀었던 것 같아요. 이상우 연출님도 그렇고. 음. 네, 그리고 또 배우분들 중에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공연을 함께 했었던 백석광 배우를 그 당시에 또 만났어가지고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네, 참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들이 생각보다 오래 가죠. 네네, 참 맞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뭐 이러다 말겠지 싶은 생각이 더 드는데 나이가 어릴 때는 네. 생각해 보면 참 이런 인연들이 오래 갑니다. 그러면 연극도 이렇게 뭐 국립극단의 조연출로 가면서 하게 되셨지만 또 관심은 어렸을 때도 있었다면서요. 연관도 좀 있었고. 네, 사실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생각을 하다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음.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도착한 곳이 연극반이었는데요. 네. 연극반에서 처음에 배우를 하게 됐어요. 음. 그래서 배우를 시작하게 되는데 너무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미술 학원을 좀 다녔는데 미술 입시도 준비하고 그래서 캔버스와 저만 둘만 있으면 됐는데 연극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까, 다른 사람 무슨 생각을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연극은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점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하나의 작품을 향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소위 구름 뒤편의 세상을 만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던데 그래서 연극이란 세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새롭고 제 인생의 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구름 뒤편의 세상이라는 표현 참 좋은데요. 이거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저도 그 당시 연극반에서 연극을 하면서 네. 어디선가 봤던 글귀인데 지금은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그래요. 네. 타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게 저는 성인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철이 드셨군요. 네. 이렇게 너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진짜 뭔가 네. 아이와 어른이 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맞습니다. 네,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아주 멋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의 역할도 하셨고, 그럼 지금 연출가로서도 배우들이 생각하는 바나 배우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이해하는 폭이 넓겠네요. 다 네. 해보셨으니까. 네. 짧게 하긴 해서 사실 배우를 온전히 안다고 하긴 좀 어렵지만요. 그럼에도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혹은 배우들이 어떻게 하면 제가 원하는 생각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좋은 연습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내는 것 같아요. 연출의 생각, 연출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잘 구현할 것인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은 연출이 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헤매면 함께 헤매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빅마더를 준비하면서도 이런저런 시도들을 하면서 한참 헤매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시간들을 또 함께 보내면은 또 나중에는 또 이런 시간들이 다 쌓여서 또 보상으로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떠한 길들을 좀 방향들을 제시하고 저쪽에 우리가 무언가가 있다. 저는 이런 걸 관점으로 이 작품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함으로써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이 함께 같은 방향을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헤매는 과정을 보낸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시도를 많이 하고 많이 헤매다가 언제 무슨 이유로 결정하나요? 이거다 싶나요? 아니면 네. 이쯤 됐으면 시간상 결정하자 이러는 건가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다 있나요? 같아요. 네. 헤매고 헤매다가 정말 안 찾아지는데 하다가 마지막에 끝에 이제 시간에 다들어가지고 이거다라고 발견되는 것도 있고, 혹은 시간에 쫓겨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선인 걸 선택하기도 하고요. 음. 또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는 길목에서 걷다가 복귀를 하다가 이거 같아 라고 하면서 번뜩 이게 오.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제 힘으로가 아니라 이제 스태프분이나 배우분들이 어떤 걸 표현했을 때 혹은 제안해 주셨을 때 그것이 제 생각을 바꾸면서 딱 결정하게 되는 계기도 되고요. 참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어렵죠. 네, 맞습니다. 항상 결정하는 순간들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연출은 누구한테 물어보고 기댈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물어볼 수는 있겠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좀 네.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 그렇습니까? 네. 항상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가 큰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결정들이 해가 가면서 작품을 하면서 더 무거워지고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하신 것도 지금 연출가로서 살기에는 아주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연극을 이제 몇 년 되셨죠? 제가 11년도에 연극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09년도, 7년도 이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거의 10년이네요. 네,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국립극단 조연출 시작한 건 11년도부터. 네. 이렇게 오랫동안 연극이라는 이 업에 계속 계신 건데, 연극의 매력이 뭡니까? 연극의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와 연극 이런 거 매력적이네라고 느꼈던 네네. 것과 네. 이 십수년을 살아가면서 연극의 매력은 이런 거야라고 느끼는 게 또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일단 그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만든다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관객분들한테도 네. 우리가 어떤 사유와 생각의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 연극이 좀 재밌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걸 직접 설명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어떠한 화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만든다라는 점이 좀 재밌었고요. 동시에 낯선 누군가를 오랫동안 1시간에서 1시간 넘게 공연장에서 바라본다는 그 시간이 좀 새롭더라고요. 살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오랫동안 응시한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극이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구나. 특히나 요즘에 이제 비대면의 시대잖아요. 서로가 그렇죠. 개인적이 되고 그런 시대에 서로 만남이 적어지고 있는데, 연극은 보러 오려면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무대에 현존하는 배우들을 또 만나게 되는 거, 이런 만남으로써 함께 마주하고 호흡하고 시간을 보낸다라는 게 공연의 미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좋은 포인트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만났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생각도 달라지고 네. 그런 것이 연극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연극을 보는 관객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테고, 그래서 공공성도 대중성도 모두 다 필요한 이 서울시 극단일 텐데, 이 하반기의 공연들 작품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작품 얘기를 통해서 서울시 극단에 대한 얘기도 같이 해보죠. 네. 아파트라는 작품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한 3주간. 네. 이건 어떤 작품인가요? 네, 아파트는 딱 제목부터가 이제 아파트 얘기인데, 아파트가 이제 현대인의 욕망과 허영을 좀 비추는 상징적인 것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화려했던 과거를 되찾고자 하는 어느 배우의 치열한 내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화려했던 과거를 되찾고자 한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건가요? 네, 그 화려했던 과거가 있었는데 네. 한순간에 어떤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추락을 하게 됐는데요. 그 추락한 시점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금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올라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서 다시금 재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의 과정들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이거는 초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10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세종 M에서 올라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강훈구 작가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요? 요즘 연극계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출도 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최근에 국립극단에서 명동예술극장에서 오감도라는 공연을 올렸고요. 연출로서요? 네네. 어. 작년에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젊은 연극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네. 연출이고 작가이기도 해서 무대 언어에 대해서 좀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고, 작가로서도 본인만의 개성을 잘 가지고 있는 굉장히 멋진 작가입니다. 이 작품, 이 아파트라는 작품을 봤을 때 저는 이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이제 제가 라디오로 하니까 말로만 해서 차이를 드릴 순 없지만 오감도라는 작품은 그냥 오감도라고 쓰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아점 파점 트점이에요. 네, 이 맞습니다. 점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마도 이 아파트 안에 감춰진 음. 어떤 과거 혹은 상흔 이러한 것들이 이 점 스팟을 찍었을 때 좀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시각적으로도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강조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하나하나를 좀 짚어간다는 점에서 아파트를 둘러싼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야기들이 좀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오늘 저기 방송 마무리할 때 음악은 로제의 아파트를 들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건가요? 네, 다시금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그 네. 배우의 어떤 찬란한 순간들을 다시금 되찾고자 하는 그런 순간들에 대한 미련이 계속 과거와 현재를 오갑니다. 현재 재기하고자 어떤 공연을 준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를 살면서도 계속 과거의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이런 시간성들을 연극적으로 재미있게 좀 풀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러한 인물의 내면을 관객들이 함께 몰입하면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고민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영화로는 참 표현하기가 그래도 쉬운데 연극에서는 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흑백을 네. 줄 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사와 대사의 꼬리를 물면서 이제 오버랩 시키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혹은 인물을 중점적으로 두고서 조명을 이제 인물에게만 비추면서 주변 환경을 바꿔내면서 이제 가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어떤 공간성을 같은 공간성 만약에 같은 가구가 있으면은 그 같은 가구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시간성만 바꿔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가구를 더 낡아 보이게 바꿔요? 그 현재와 과거에도 같이 존재했던 만약 가구다 하면은 그 과거를 바라보면서 떠올리는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와.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연출의 영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왠지 연출들끼리는 이런 거 보면서 잘했네, 못했네, 뭐 이럴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연출하면서 저희 좀 중요하게 보는 점들이 이제 아무래도 장면의 전환, 이런 네. 과거와 현재를 전환하는 거, 이런 강면의 전환들을 좀 유심히 보거든요. 어떻게 장면을 바꿔내는지, 어떻게 하면 인물의 심리를 좀 다르게 남다르게 표현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면서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고민의 산물이 바로 공연일 텐데요. 2009년부터 시민 연극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는 공연을 저 같은 일반인이 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체험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심지어 단원들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해줍니다. 선생님 수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작년에 17기였어요. 네네. 28명의 시민분들이 참여를 했고요. 약 5개월간 이제 와. 단원분들께서 이제 지도를 해주시는데 프로그램은 연극적인 표현 훈련이라든지 장면 만들기, 그리고 대사 분석하는 법, 그리고 호흡을 어떻게 쓰는지, 혹은 신체 워크숍 등의 실기 중심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익스피어의 햄릿이라든지 네, 이근삼 작가의 유랑극단을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유명한 작품을 하는군요. 예. 유명한데 되게 어려운 작품이지 않나요? 네,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또 심오하기도 한데, 고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통용되는 게 고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시민연극 교실에 참여하시게 되면은 자신의 삶이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자신의 삶의 이야기들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런 점에서 고전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정통극을 함께 세종에서 올리게 된 어떤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이 반영된다는 말씀이 되게 멋있는데 멋있기도 하고 치명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 활동도 요새 많이들 하니까 다른 사람 만날 기회가 많지만 이 시민 연극 교실에 참여하면 그 참여한 동기들끼리의 끈끈함은 좀 남다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공연을 위해서
올리기 위한 과정들은 결국에는 서로가 눈만 봐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삶을 또 얘기할 수밖에 없고, 혹은 어떤 인물을 배정받았을 때 그 인물을 분석할 때 자신의 삶을 또 투영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점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함께 하다 보면은 공동체성이라는 어떤 감각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시민연구교실이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술을 직접 체험해 보는 거, 얘가 뭐 전시회를 볼 수도 있고 연극을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무대에 올라가서 이 예술을 직접 해보는 것이 네. 우리 일반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일단 자신의 목소리를 무대 위에서 낸다는 어떤 그런 값진 경험,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S시어터라는 극장에서 이제 관객들을 만난다는 거는 삶에 흔하게 찾아오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저 네.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네. 한번 찾아주시면. 제가요? 시민 연극으로요? 꼰대 역할 필요하십니까? 올해도 모집합니까? 네, 올해도 모집을 합니다. 올해 7월경에 오. 이제 18기 시민연극교실을 참여 모집을 할 예정이에요. 네. 관련 정보는 이제 세종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올해도 이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올해도 이 7월부터 제 18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네, 그럼 12월에 공연을 하겠군요. 네, 하반기에 아마 공연을 올릴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의 무대에 서보는 거는 진짜 제 머릿속에서는 네, 무슨 뭐 대예술가들만 올라갈 것 같은데. 네, 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값진 경험이기도 하면서 연극과 또 가까워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는 것도 같아요. 이제 시민연극교실 하면 가족분들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아예 가족이 같이 한다고요? 가족분들이 이제 보러. 보러. 오시는- 네네. 아이고, 그럼 가야죠. 네, 그러면 또 그런 기회에 한 번도 극장을 찾아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극장도 보시고 네. 또 공연도 보는 경험을 하면서 다음 공연을 또 찾아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서울시 극단의 이준우 단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극단의 정체성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걸 네. 강조할 작품이라면 창작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이런 계획도 있으십니까? 네, 이 시극단이 또 서울의 상징적인 공간 광화문에 있잖아요. 네네. 광화문 광장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는데, 시극단은 이런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무대로 옮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삶에 가장 밀접한 이야기들을 공연으로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창작극 개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시대적으로 우리에게 좀 가까운 삶의 이야기들을 창작극으로 만들어서 레파토리화 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네. 목소리를 담나요? 일단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슈들,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먼저 키워드를 좀 정리해 보는 것 같아요. 동시에 이러한 키워드들을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작가를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창작 프로그램 혹은 희곡 공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동시대에 우리의 목소리를 잘 담은 작품들을 또 발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대에 올릴 계획도 있으시군요. 네, 예전에도 시극단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은 좀 사라졌는데 다시 기회가 된다면 이 프로그램을 좀 재정비해가지고 제가 있는 동안 좀 다시 한번 해볼 생각이 또 있습니다. 네. 자, 3년의 임기 중에 뭐 4개월 정도가 이제 흘러갔습니다. 네. 3년이 지나면 서울시 극단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바꿔놓을 겁니까? 사실 저는 하루하루도 당장 내일이 어떤 내일이 찾아올까 이런 사실 먼 미래를 바라보기에는 좀 제가 아직은 좀 약간 낮은 것 같은데, 일단은 바라는 게 있다면은 많은 관객들이 시극단을 더 많은 관객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만큼 좋은 공연들을 올리도록 노력할 텐데요. 그리고 또 좋은 창작자들이 시극단을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함께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창작진 분들과 많은 관객분들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만들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재공연화될 수 있는 그런 레퍼토리화 될 수 있는 공연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극단 하면은 공공성, 대중성을 함께 갖춘, 동시대성을 갖춘, 그러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재밌고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연들을 만드는 곳이다라는 인식을 좀 주고 싶어요. 참,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공공성이 강조되면 재미가 없을 때가 많고 재미가 네. 있을 때는 공공성이 강조하기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항상 좀 어렵고 작품을 찾을 때도 좀 어려운데요. 그치만 물론 두 가지가 다 균형 있게 갖춘 작품을 만들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좀 놓지 않고 계속 그런 거를 놓지 않고 간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음. 그러면서도 보편적으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것도 좀 놓지 않고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쭉 함께 해보셨는데 신임 단장으로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나 혹은 네. 올해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올해는 건강이 최고다. 항상 건강하면서 아, 왜 이렇게 자꾸 건강 얘기를 하세요? 나이랑 안 맞게. 항상 건강히 열심히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네. 살고 싶고요. 좀 할 수 있다면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제가 됐으면 해요. 너무 작품에 매진하면서도 동시에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동시에 지금 AI라든지 영상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밀접하게 미디어가 가까이 와 있는데요. 연극이 지금 시대에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갖고서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연극이 갖고 있는 숭고함이자 미덕인 것 같은데요. 함께 마주하고 관객분들과 호흡하고 사유하고 싶은데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서울식단에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 극장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 장을 맡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성공을 저는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계속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준우 단장님도 서울시 극단장으로서의 임기를 마무리할 때 모두의 박수를 받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